안녕하세요. 떠먹는 국어 수업 진지한 국어의 진국TV입니다. 오늘은 자음과 모음 중에서 모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음과 모음의 개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음과 모음을 흔히 우리는 음운이라고 합니다. 음운이란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인 거죠. 즉, 자음과 모음은 글자가 아니라 소리의 단위임을 알고 가면 되겠습니다. 자음은 공기가 방해를 받으며 나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모음을 만나야 소리 낼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와 같은 소리는 입술의 방해를 받으며 나오는 소리죠. 그리고 비읍에 아라는 모음이 만나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바라는 소리가 되는 것이죠. 모음은요, 공기가 그대로 흘러나오는 소리입니다. 아,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자음 없이 홀로 소리 낼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음 종류는요, 기역부터 시작하여 히읗까지 총 19개의 자음이 있습니다. 모음은 아부터 시작하여 이까지 단모음 10개, 야부터 시작하여 의까지 이중모음 1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음의 총 개수는 21개가 되겠죠. 자음과 모음을 모두 합친 개수는 40개가 되겠습니다. 모음의 종류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분류한 내용인데요. 먼저 단모음과 이중모음으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단모음은 단순하게 소리나는 그런 모음이란 뜻인데요. 소리를 낼 때 입술이나 혀가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는 모음입니다. 그래서 단모음 10개가 있다고 했죠. 아, 에, 어, 에, 오, 을, 우, 위, 으, 이. 자, 이 10개의 모음은 기본적으로 입술이나 혀와 같은 발음 기관이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는 모음입니다. 어, 움직이는 모음도 있는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 발음하기 조금 까다로운 외와 위 같은 모음은 원래 단모음이나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합니다. 자, 으 하고 위 하고 발음하면 듣기에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이것이 입술이나 혀가 움직이지 않는 단모음으로 발음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렇게 발음하면 좀 불편하죠. 그렇기 때문에 왜, 위와 같이 입술이나 혀의 움직임이 있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어 문법 체계에서는 이를 단모음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단모음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중모음은요, 소리 낼 때 입술이나 혀가 움직이는 이중으로 소리 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 예, 여, 예, 와, 왜, 요, 워, 왜, 유, 의의 총 11개의 이중 모음이 있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제시된 단모음을 발음해 보면서 입술의 모양, 혀의 최고점의 위치, 혀의 높이에 따라 단모음을 한번 구분해 봅시다. 첫 번째로 다음 입술 모양에 따라 단모음을 나눠 보면요. 왼쪽의 입술 모양은 입술에 힘을 줘서 조금 동그랗게 입술 모양을 한 것입니다. 오른쪽의 입술 모양은 입술에 힘을 크게 주지 않고 평평하게 편 모양이 되겠습니다. 왼쪽부터 살펴봅시다. 왼쪽의 입술 모양으로 발음할 수 있는 단모음들입니다. 오, 왜, 우, 의 라고 발음되는 이 모음은 원순 모음이라고 합니다. 자, 이 원자는 한자어로 둥글 원자, 순자는 입술 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술을 둥글게 오므린 상태에서 소리내는 모음을 원순 모음이라 하겠죠. 원순 모음은 글자 모양에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오나 우 글자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오, 왜, 우, 위 모두 오나 우 글자가 포함되어 있죠. 자, 이 네 가지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이 네 가지가 아닌 것은 모두 평순 모음이 되겠죠. 자, 아, 에, 어, 에, 으, 이 하고 입술이 평평한 상태에서 소리내는 모음을 평순 모음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제시된 단모음을 발음할 때 혀의 최고점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표를 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혀의 최고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혀의 최고점은 쉽게 말해서 혀의 중심점 또는 혀의 무게중심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즉, 혀를 그냥 뒀을 때 혀의 가장 가운데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점이 앞쪽에 쏠려 있는지 아니면 목 안쪽, 입 안쪽에 들어가 있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혀의 최고점의 위치에 따른 단모음의 분류가 되겠습니다. 먼저 위 모음들을 살펴보죠. 이, 에, 위, 왜라는 모음입니다. 이 모음들은 소리 낼 때 혀의 최고점이 입의 앞쪽에 있나요? 뒤쪽에 있나요? 네, 이것은 혀의 최고점이 입 앞쪽에 있는 전설 모음이라고 합니다. 전은 한자어로 앞전자, 설은 혀설자입니다. 그래서 혀가 앞쪽에 있는데 이것을 알 수 있는 쉬운 방법은 혀 끝이 즉 치아에 살짝 닿는 모음입니다. 자, 다시 발음해 보면 이, 에, 위, 왜 혀 끝이 치아에 닿는 느낌이 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음들을 전설 모음이라 하고요. 자, 그 다음 밑에 있는 우, 오 라는 모음은 소리 낼 때 혀의 최고점이 입의 뒤쪽에 있는 후설 모음이 되겠습니다. 뒤 후자를 써서 후설 모음이라고 하죠. 자, 이 모음들 우리가 치아에 혀가 다 소리 나면 전설 모음, 닿지 않고 좀 안으로 물러나 있으면 뒤로 들어가 있으면 후설 모음이라고 하는데요. 자, 글자 모양에서도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전설 모음의 가장 대표적인 모음은 이 모음인데요. 이 모음이 글자에 모두 포함되어 있으면 전설 모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 모음이 덧붙는 형태가 되어 있으면 전설 모음, 후설 모음에는 이 모음이 덧붙지 않았죠. 자, 이렇게 글자 모양에서도 이 모음이 들어가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 전설 모음과 후설 모음을 쉽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제시된 단모음을 발음할 때 혀의 높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알맞게 선을 연결해보자. 자, 혀의 위치가 높은지, 중간인지, 아니면 낮은지를 따져보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위, 우 라는 모음. 자, 왜, 오, 이렇게 발음이 되죠. 자, 맨 첫 번째 나와 있는 모음들만 한번 발음해 볼까요? 이, 에 하고 발음되는데 입이 이에서는 조금만 벌어졌다가 에 할 때는 크게 벌어지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결해 보면 바로 직선으로 연결을 할 수가 있겠죠. 바로 앞에 것으로. 자,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 위, 우는 고모음 하여 혀가 높이 올라가서 입천장 가까이에 있는 모음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중모음은 왜, 오가 되겠는데요. 혀가 중간쯤에 높이 있는 것이고요. 저모음은 라고 해서 혀가 아래로 내려가서 바닥에 붙어 있는 모음입니다. 자,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은 입이 얼마나 크게 벌어지느냐에 따라 구분이 가능한데요. 고모음은 입이 가장 적게 벌어지고요. 저모음은 입이 가장 크게 벌어지는 모음입니다. 자, 혀는
아래턱에 붙어 있습니다. 입이 적게 벌어지면 혀의 위치는 상대적으로 높아지고요. 입이 많이 벌어지면 아 하는 것처럼 많이 벌어지면 아래턱이 내려가기 때문에 혀의 위치도 당연히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모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위, 으, 우는 고모음, 에, 웨, 오는 중모음, 에, 아는 저모음이 되겠습니다. 지금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게 있구나라고 알고 가면 되겠습니다.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단모음의 분류 기준, 우리 모음의 가장 기본이 단모음이기 때문에 단모음만 살펴봅니다. 이중모음까지 분류해 볼 필요는 없고요. 자, 먼저 입술 모양으로 분류했었죠. 원순모음은 둥글 원자를 써서 입술을 둥글게 오므리는 모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 웨, 우, 위가 있었고 글자 모양에서도 오나 우 글자가 포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평순모음은 원순모음을 제외한 모음이 되겠는데요. 입술을 평평하게 하여 발음하는 모음입니다. 아, 에, 으, 이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분류 기준은요, 혀의 최고점의 위치라고 했는데요. 최고점은 혀의 무게중심, 자, 중심점이 입술 쪽 앞으로 쏠려 있느냐, 아니면 목 안쪽에, 입 안쪽에 들어가 있느냐를 가지고 나누면 되겠습니다. 자, 전설모음은 입천장의 중간점, 그 중심점을 기준으로 혀가 앞쪽, 그러니까 치아 쪽에 쏠려 있을 때 발음되는 모음이죠. 에, 에, 웨, 위, 이 이렇게 있고 후설모음은 입천장의 중간점을 기준으로 하여 혀가 뒤쪽에 있을 때 발음되는 모음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 오, 우, 이런 모음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혀의 높낮이에 따른 단모음의 분류입니다. 발음할 때 입이 조금 열려서 혀의 위치가 높은 모음을 고모음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위, 우 같은 모음이 있고요. 입은 조금 열리고 혀의 위치는 가장 높이 위치하겠습니다. 자, 중모음은 단모음을 발음할 때 입이 더 열려서, 그러니까 고모음보다 더 열려서 혀의 위치가 중간인 모음이 되겠네요. 에, 웨, 오가 있겠고요. 저모음은 발음할 때 입이 크게, 가장 크게 열려서 혀의 위치가 낮은 모음이 되겠습니다. 에, 아라고 하면 되겠죠. 모음 체계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음 체계표에는 앞서 배운 내용들이 모두 녹아 있습니다. 딱 보면 좀 복잡하고요. 왠지 이것을 외우는 게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굉장히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음을 분류하는, 단모음을 분류하는 기준들이 여기 나와 있죠. 혀의 최고점의 위치, 혀의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중심점이라고 했죠. 그래서 전설모음, 후설모음 이렇게 얘기했었고요. 자, 입술의 모양, 자, 평평하게 편 평순모음과 둥글게 입술 모양을 한 원순모음이 있다고 했고, 다음 혀의 높이, 높낮이에 따라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 분류 기준들을 먼저 다 외우는 것이 좀 부담스럽다 한다면 이 10개의 단모음의 위치를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적을 수 있으면 분류 기준은 그 다음에 기억하는 것이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먼저 이 표 안에 있는 모음들의 종류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보이는 모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모음이죠. 우리가 글씨를 쓸 때, 칠판에 글씨 쓸 때도 왼쪽 위부터 가장 먼저 씁니다. 그래서 그 위치에 자리한 이 모음은 첫 번째로 오는 기준과도 같은 모음입니다. 그래서 글자 모양도 숫자 1과 가장 비슷하죠. 그래서 첫 번째, 흔히 하는 말로 일바다 라는 말 쓰는 것처럼 이 모음부터 우리가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모음 밑에 있는 이 모음 어이가 있죠? 이거는
에라고 입을 조금만 벌려서 발음하고요. 그 밑에 있는 아, 이 모음은 에 하고 입을 크게 벌려 발음합니다. 이, 에 하고 입이 점점 크게 벌어지는 모습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에라는 모음 3개만 기억하면 나머지 모음들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 옆으로 이제 한번 가볼까요? 자, 이 모음 옆에 원순 모음 위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외가 나오죠. 이 위하고 외가 어떤 게 이게 위치가 위쪽에 있고 아래쪽에 있는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아주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 바로 위 모음은 위쪽에 있으니까 위입니다. 그죠?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위 모음은 위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위가 위에 옵니다. 위가 왔으니까 외는 당연히 밑에 와야겠죠? 이렇게 기억하면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이, 에, 위, 외 모음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 모음은 글자에 이 모음이 모두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전설 모음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우나 오 모음이 포함되어 있는 걸 원순 모음이라고 했죠. 우나 오가 없는 모음을 나머지 평순 모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는 평순 모음, 위외는 원순 모음, 그리고 이에에, 위외 모두 합쳐서 전설 모음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입이 크게 벌어지는 에 같은 거는 저모음, 입이 조금만 벌어지는 이 같은 거는 고모음이 되죠. 그래서 고중 저모음도 분류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후설 모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후설 모음은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뒤에 있는 모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음이 포함된 전설 모음이 아닌 거죠. 그래서 후설 모음은 이 전설 모음이 그대로 뒤로 간 것인데 이 모음이 제거된 것이 후설 모음입니다. 글자 모양에서 이 모음이 제거된 것이 후설 모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모음이 뒤로 물러나면서 뒷걸음질 칩니다. 하고 이 위에 툭 걸려가지고 으 하고 쓰러졌어요. 그래서 이 모음이 후설 모음으로 가면서 으가 됐습니다. 자, 위 모음도 뒤로 가면서 이가 탈락하죠. 그래서 이 글자가 탈락한 우만 남습니다. 자, 에 봅시다. 에도 뒤로 가면서 이가 탈락하여 어만 남습니다. 왜 역시 뒤로 가면서 이가 탈락하여 오만 남고요. 에 모음 역시 이가 탈락하여 아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전설 모음이 갖고 있는 이 모음이 모두 탈락하거나 또는 쓰러지는 형태를 취하는 것이 후설 모음입니다. 굉장히 체계적으로 글자가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후설 모음 중에서 우와 오는 원순 모음이죠. 우오. 그다음 평순 모음은 으어아가 평순 모음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으어아 모두 입이 얼마나 벌어지냐에 따라서 고중 저모음으로 나눌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우리가 모음 체계표를 살펴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복습해 보자면, 자, 첫 번째로 오는 이 모음 기준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 에, 이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에 했을 때, 이 모음, 옆에는 이제 위가 오죠. 위쪽에 있으니까 위라고 있습니다. 얼마나 쉬워요. 자, 그 밑에는 외가 옵니다. 그래서 이 모음이 붙어 있는 이런 모음이 전설 모음이 되겠고요. 그 다음 우오가 포함된 건 원순 모음이죠. 나머지는 평순 모음. 자, 그래서 이 전설 모음이 이제 뒤로 물러나면서 후설 모음으로 갑니다. 그러면 후설 모음이 되면 이가 뒷걸음질 치다가 으 하고 쓰러졌죠. 그 다음 위가 우, 이가 탈락하여 우만 남고요. 그 다음 에는 어로, 외는 오로, 에는 아로 되는 것이 후설 모음입니다. 그래서 이, 위, 으, 우는 고모음, 그 다음 에, 외, 오는 중모음, 그 다음 에, 아는
저모음이 되겠습니다. 자, 이 모음체계표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이 모음체계표를 잘 기억하시고요. 선생님 설명에 따라서 기억하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양성모음과 음성모음 간단히 짚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음은 소리의 발기에 따라서도 분류할 수 있는데요. 양성모음은 우리 양지, 태양 할 때 그 양자를 가져와서 썼는데요. 우리 밝고 좀 따뜻하고 가볍고 작은 느낌을 주는 모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 야, 오, 요, 예, 예, 와, 왜 따위가 있는 것이 양성 모음이 되겠습니다. 자, 음성 모음은 양성 모음과 비교했을 때 좀 더 어둡고 무겁고 큰 느낌을 주는 모음으로 여, 우, 유, 예, 워, 위 등이 있습니다. 들어봐도 조금 무거운 느낌이 나죠. 자, 그래서 이 양성 모음은 아나 오 계열의 모음이 되겠고요. 음성 모음은 어나 우 계열의 모음이 음성 모음이 됩니다. 간혹 가다가 이는 뭐냐고 물어볼 수 있는데요. 이 모음은 양성과 음성에 속하지 않고 우리가 중성 모음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이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을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또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자, 양성모음은 아오 계열인데 아오 모양을 한번 봅시다. 자, 이 글자에 이 모음에 아 점이 찍혀 있죠? 그 다음에 의에 점이 찍혀 있습니다. 자, 아와 오 모양이 있는데 우리 태양의 위치 태양의 위치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 모음, 사람이라고도 하죠. 이 모음의 오른쪽에 태양이 있어요. 우리 지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볼까요? 우리 지도 봤을 때 동해가 오른쪽에 있나요? 왼쪽에 있나요? 네, 오른쪽에 있습니다. 오른쪽 동해, 동쪽에서 해가 뜨죠. 그래서 이 삐져나온 점, 이것을 우리가 태양이라고 생각했을 때 사람의 오른쪽에서 태양이 떠서 아가 양성모음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은은요. 우리가 흔히 땅이라고 하죠. 땅의 모양을 본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점, 땅 위에 점이 있어요. 이거는 태양이죠. 땅 위에 태양이 떴으니까 낮입니다. 그래서 아는 태양이 뜰 때, 또 오는 태양이 떠 있는, 땅 위에 태양이 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아와 오 계열이 밝은 양성모음이 되는 거예요. 음성 모음은 반대죠. 해가 어느 쪽으로 집니까? 서쪽으로 지죠. 서쪽은 우리 지도에서 왼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서 있는 곳의 왼쪽에 이렇게 태양이 위치하고요. 그 다음에 해가 지면 어두워지죠. 바로 땅의 아래로 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 같은 모음을 봤을 때 해가 땅 아래에 있으니까 어둡죠. 그래서 어나 우 계열을 음성 모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양성모음, 음성모음 개념도 종종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억해주면 쉬울 것 같아요. 태양이 뜨는 곳, 태양이 떠 있는 것이 양성모음, 해가 지는 곳, 태양이 땅 아래로 들어가 있는 것, 이것이 음성모음이다 하고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 모음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모음 체계표를 다시 한번 보시고 그 다음 선생님 설명한 것을 떠올려 보면 어렵지 않게 아주 쉽게 모음을 이해하고 모음 체계표를 외울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